방사선 발생 장치는 개봉선언이나 밀봉선언과 달리 가동 중에만 이 방사선이 나오니까 위험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킨다면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경우 작동 유무만 파악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험 시작 전 방사선 발생 장치의 온오프, 정상 작동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시 납치마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외부 피폭을 방지합니다. 사용 후에는 방사선 발생 장치의 전원을 차단한다면 방사선은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와, 이건 되게 크네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위험한 건 아닌가요? 예, 이 장비는 방사선 투시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여 인체의 장기를 실시간으로 하는 검사에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장치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 검사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비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방사선 투과 장비입니다. 일반적인 X선 촬영 장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X선 촬영 장비는 한순간을 검사하여서 표현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은 이 장비의 구성을 이용하여 실시간의 현재 상황을 모두 보여주는 검사법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물론 방사선 피폭 관계대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납차폐 물질로 직접적인 방사선사, 의사, 관계자들에게 피폭을 방지하고 있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유방 촬영 장치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신체 부위마다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방 촬영 장치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선량의 X선을 이용하여 유방암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용 방사선 장비입니다. 유방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방사선의 민감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임신한 환자는 검사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도 상의해야 합니다. 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폭설량이 연 20mS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개인 피폭설량계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더군다나 차폐에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방사선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역시 방사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X선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X선 검사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하고요.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임신 여부를 질문하고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X선 검사 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고 자리를 행여나 비울 때는 X선 검사실의 문을 반드시 잠근 상태로 그 다음 일을 보셔야겠죠? 교수님, CT는 X선을 이용해서 인체의 단층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CT가 다른 방사선 진단 장비들에 비해서 높은 선량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예, CT와 같은 고선량 의료 장비는 회당 한 10mSv 정도의 유효 선량을 줍니다. 알려진 바로는 50mSv 이하의 선량이 피폭된 성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암이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위험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이익이 위험을 상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래도 선량이 높으니까 종사자들이 받는 선량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간, 거리, 차폐이암, 방호 원칙을 준수하면 인체에 줄 정도의 선량이 피폭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의료 방사선 종사자의 연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0.45mSv로 방사선 근무자의 연간 선량 한도인 50mSv의 약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선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안전한 사용법, 안전수칙, 개인 피폭 선량계의 착용법,
방사선 위해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교수님, 그럼 CT 장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는 CT 장비는 아마 병원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CT 검사를 위해서 다음 위치에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 테이블이 올라간 상태에서 보시는 이 부분에서 X선 발생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CT 장비의 영상이 의료용 방사선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왔던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암의 진단,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로 이어가는 거죠. 하지만 방사선사가 직접 이 안쪽에 위치하는 것이나 아니면 방사선에 관련된 종사자가 이 안쪽에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 이야기에서 사용하는 감마 카메라네요.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네, 여기 보시는 감마 카메라는 인체의 질병 발생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서 장기에 특별히 잘 찾아가는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포착하는 영상을 얻는 의료 장비입니다. 감마 카메라를 이용하면 암뿐만이 아니라 뼈의 이상 유무도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방사선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보시는 이 감마 카메라에는 다음과 같이 뼈 검사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위해서 환자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미 투여된 방사선 의약품을 바탕으로 몸에서 나오는 감마레이를 보시는 디텍터라는 부분에서 검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미량이지만 방사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을 방사선사 또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거리 위치에 있지 않고요. 보시는 바깥쪽에서 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비는 X선 촬영 장비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장비는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X선 장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가슴 검사, 복부 검사, 그리고 머리 검사, 심지어는 전신의 사지 검사까지 모두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 받는 이런 의료용 장비들이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병원에서 시행하는 X선 검사, 핵의학 검사가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는 각각 다르게 표현됩니다. 며칠간의 자연 방사선에서 몇 년치의 자연 방사선의 양까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CT의 경우는 일반적인 X선 검사보다 많은 방사선 양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생 동안 자연 방사선으로부터 받는 선량과 비교했을 때는 그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X선 촬영 장비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X선 장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성능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또한 촬영실 벽은 방사선이 통과되지 않도록 두꺼운 나판이나 콘크리트 등을 통해서 차폐하여서 안전검사를 받고 적합한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사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는요, 신고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촬영 구역을 함부로 드나들 수는 없어요.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고요,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피폭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행여 임산부 혹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중에는 납치막, 납장갑, 납고글 등을 통한 방사선 방호 도구를 반드시 갖추고 장비를 취급합니다.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간을 짧게 방사선과의 거리를 가능한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 후에는요, 사용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1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방사선 방호 도구는요, 정기적으로 손상을 확인하고 보관 방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는 3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장치, 방어 시설 및 관계 종사자 변경 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납치마예요. 납으로 된 치마인데 방사선 발생 장치로부터 방사선이 왔을 때 저를 보호해주는 보호장구에 해당이 되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방사선에 민감한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갑상선 보호장구도 착용하게 됩니다. 제가 경량성으로 준비했으니 한번 착용해 보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자주 해보지 않으셔서요. 뒤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확히 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 부위에 방사선을 보호하기 위한 갑상선 보호장구를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착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제품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목 쪽을 감싸 안은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약간 색깔이 있죠? 납이 들어가 있는 안경이에요. 일반적인 고글과는 좀 차이는 있고요. 이 눈에 보이는 수정체가 방사선에는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고글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신다면 방사선에 대해서 본인의 눈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밑에가 뚫려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체에 직접적으로 오는 방사선을 막기 때문에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119에 신고하고 도둑이 들면 112에 신고하는데 방사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방사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폭이나 오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안전사고는 주로 개봉선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밀봉선언이나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먼저 소방서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화재 신고를 합니다. 방사선 관련 장비나 중요 물품 등을 이동하여 초기 대응을 하고요. 만약 소방차가 도착한다면 화재 진압을 실시하고 발생한 부상자가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죠. 사고 현장에서는 원인을 규명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방사선원을 사용하다가 분실을 하거나 혹은 도난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선원을 분실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첫 번째로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여 상황을 빨리 전파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규제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요. 검출기를 이용하여 방사선의 위치를 정확히 탐색하고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방사선 관리구역의 이모저모를 둘러보셨고요. 이곳에서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방사선에 대해서 막연하게 거부감도 있었고 좀 위험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도 조금 편해진 것 같고요. 나중에 방사선 관련 분야에서 직업을 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 방사선이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안전과 항상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안전수칙 준수는 나와 우리 모두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했을 때 방사선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루빨리 방사선 이용 현장에서 방사선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내가 지킨 방사선 안전수칙, 자리 잡는 방사선 안전문화.